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버스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는데요. 이번에는 후속 대책으로 재정 절감과 이용객 증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한정면허 폐지와 차고지 확보 등의 후속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자체가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노선별 운행 실적에 따라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천시의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4년엔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오히려 2년 새 10%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남춘 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후속으로 재정 절감과 이용객 증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7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불공 노선, 장거리 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로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버스 교통의 시간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내버스 이용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준공영제 운영 수입에 영향을 미친 한정 면허를 폐지하고 수요를 준공영제로 흡수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재정 절감 방안도 추진합니다. 노선 개편 및 비혼잡 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서 379명만 증원해서 98억 원 가량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84대의 시내버스 감차가 가능해져서 연료비와 차량 보수비 지원금 33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송도, 검단, 계양 등의 2026년까지 버스 공영 차고지 10곳, 1,090대의 버스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 차고지 확보율을 62%까지 올리고 인천교통공사가 맡던 버스 공영 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버스조합에 민간 위탁합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5대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 이용 승객은 연 14% 증가하고 재정은 매년 551억 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를 잇는 연도교가 지난 30일 개통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를 오가던 주민들은 이제 기상과 시간에 상관없이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관광객들은 7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잠진도를 지난 차량들이 다리를 타고 무의도로 들어갑니다. 한쪽에 마련된 인도엔 사람들이 오갑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까지 1.3km 해상을 잇는 연도교가 개통한 겁니다. 평생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있던 주민들은 수건이 풀렸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거의 다 해소됐지. 이제 여기 수건사업 여기가 80년 음력으로 8월 열날 날 전기가 들어왔어. 아들이 아버지 이제 나 밤에도 오고 이제 주말마다 이럴 거예요. 이제. 무의도 내부엔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왕복 2차로 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레미콘 차량 진입 문제로 공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리 개통으로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어 무의도를 누구나 다시 찾고 싶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명품 섬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경제청은 7월 말까지 주차면을 2,000여 개로 늘리고 내년 말엔 3,000개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차 문제 등으로 7월 29일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엔 차량 진입을 제한합니다. 주민과 노선버스, 긴급 차량을 제외하고는 900대 이상 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편 연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잠진도와 무의도로 가던 여객선은 지난 29일을 끝으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개발 사업이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을 찾아 관련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어시장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된 소래포구항.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792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유통, 가공, 관광 등 6차 산업 중심 거점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20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회를 통해서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어항 지정 한 달 전 대형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사업 부지 소유권이 기재부에서 남동구로 이전됐고 진입도로 개설과 지작물 철거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올 초엔 남동구와 소래포구 어시장 협동조합 측이 협약을 체결했고 7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축비 87억여 원은 조합 측이 부담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남동구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인천시와 추진하고 있는 소래 지역 관광벨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대공원부터 장수촌을 따라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어항, 어시장을 망라하는 약 8.5km의 관광벨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구성과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소래포구 개발과 관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도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수도권 최대 규모의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대공원부터 시흥시 물왕저수지까지 20km를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내려앉은 드넓은 벌판. 산책 나온 시민들은 포근한 산들바람을 벗삼아 여유를 즐깁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주변 공원과 연계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시흥시 물왕저수지와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 연결되고 인천대공원과 운현천도 잇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연장 20km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거듭납니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해양 침수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곳곳에 방치된 소금 창고는 북카페 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419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래습지 안에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습지 밖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해수 워터파크, 해수탕이라든가 시민 문화 체육 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국화축제로 수십만 명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단지. 이곳도 내년부터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16만 평인데 이걸 놔둬도 되겠느냐. 2011년에 개방하자. 그래서 여기는 5월 15일 날 개방합니다.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개방해보고 그러면 시민 편의시설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겨울에 그걸 갖추고 내년부터는 늘 개방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한편 인천시는 2차 균형발전 사업으로 내항 재생 사업과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섬관광 활성화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인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7,000제곱미터 규모로 크루즈선 한 척이 입항할 때마다 2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26일 개양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형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없어 크루즈선과 여객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013년 11월부터 60개월간 1,186억 원을 들여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완공했습니다. 수도권 최초이자 국내 최대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인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급 크루즈선도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의 2층 터미널입니다. 국내 최초로 최대 13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여객 승강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관광객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을 포함해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과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차로 인천공항에서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로 비행기로 이동한 다음 크루즈로 갈아타 관광하는 플라이앤크루즈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4월 26일 개장하는 크루즈 터미널은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이 22.5만 톤급인데 그런 아주 큰 배도 아주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접안할 수 있게 그런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한편 크루즈 터미널로 이어지는 대중교통망이 전무하고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 정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첫 출항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모항인 코스타 세레나호로 승객과 승무원 4천여 명을 태우고 5박 6일간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 등을 운항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 지역 각 군구를 연두 방문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이 마지막 일정으로 옹진군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백령도에서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개설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박남춘 시장의 옹진군 연두 방문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대학교 커플이었던 엄마와 아빠, 그리고 현재 영흥도에 거주하는 그녀는 인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느낄 수 있는 한국의 하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어진 토론에선 주민들이 직접 현안을 쏟아냅니다. 북도면은 영종 신도간 다리 개통에 앞서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과 발전의 확장성을 위하여 모두 장본관, 연도교 건설 또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각 선마다 어항시설 확충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최근엔 연평도행 여객선이 갯벌에 걸려 해상에 대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항시설을 구축하고도 어선이 직접 접안하지 못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령도에서 중국을 잇는 여객선 항로 개설도 건의사항에 올라왔습니다. 백령에서 웨이아이까지 거리는 약 200km로 백령에서 인천까지보다 짧다며 한중교류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유해랑 백령도 간의 항로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다녀오고 또 여기 직접 그 유해에서도 왔습니다. 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한중 해운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의제로 들어가서 얻는데도 꼭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그래서 좀 나도 해수부하고 대화가 되는 창구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해운회담에 의제로 올라가야 가능해요. 박 시장은 최우선 과제로 섬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각 섬마다 해수 담수화를 비롯한 물 부족 해소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각과에 주문했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애로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관광 어떻습니다 이런 소리 했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그런 거 먼저 진짜 확실하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부터 해야 된다고 해요. 옹진군은 인천항만공사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을 중단하고 연안여객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서구 지역 화폐인 서로 이음이 본격적인 발행을 알렸습니다. 10% 캐시백이라는 파격 혜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전 등록 기간에만 3만 명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과 소상공인 하나대자! 서구 지역 화폐 서로 이음이 본격적인 발행을 알렸습니다. 서로 이음은 인천 시내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10% 캐시백이란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발행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전 등록이 이뤄진 지난 일주일 동안만 3만 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서구의 지역 화폐는 그냥 화폐가 아니라 우리를 서로 잇는 거고 우리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서로 묶는, 경제적으로 묶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음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 소재 상점 2만 5천 곳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카드를 쓸 때마다 반환된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값 2만 원을 서로 이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전체 결제 금액의 10%인 2천 원이 캐시백 포인트로 이렇게 적립됐습니다. 과거 지역 상인회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기획부터 발행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역 유관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서구 지역화폐 사업 추진은 연심의 상인협동조합 역할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좋은 경험이 되어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향후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도 서로 이음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비용도 서로 이음으로 지급하는 등 구 정책 전반의 지역 화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주식회사 산미가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해 680m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무상 제공합니다. 동구와 산미는 지난달 30일 동구청 대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구는 공장과 군부대 등으로 80년대부터 접근이 단절된 만석화수부두 일대를 개방해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2028년까지 223억 원을 투입해 4.4km 규모의 자전거길과 전망 데크 등을 갖춘 해안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화군 성모도 수목원이 지난 1일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준공한 성모도 수목원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원을 미뤄오다 준공 7년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목원에는 생태체험관과 전시온실 등 12개 테마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강화군 자생식물을 포함해 총 1,176종류의 식물 14만 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성모도 수목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며 강화군민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해 줍니다. 인천에는 동인천과 부평 등 15곳의 지하 상가가 있죠. 그동안 지하 상가 상인들은 점포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대신 점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 3월 양도나 전대를 막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만 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다 냈어요. 그 당시에 인천시 10원도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다 불법이니까 너희들 재산 다 내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방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인천시의 조례 개정 발표에 강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개보수 공사를 다시 임차인 분들이 하셔서 기본치나 파시고 대신 대여를 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임차인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중대상비 물품관리법은 우리나라 전체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수성이라는 게 민간 투자라는 부분이 성격이 더 강하고
공사 및 유지 비용을 모두 상인들 자비로 지불하였기에 인천시가 주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과 관리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2년에 제정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개정 권고 조치를 받은 시는 임차권의 양도, 양수, 전대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개 입찰로 상가 임차인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성은 다를 수 있으나 법률은 공익성을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조례가 위반되게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시가 지하상가에 양도, 양수, 전대를 금지한다는 조례 개정 입장을 발표한 후 대립되는 상인들과의 의견차를 좁히고자 마련된 첫 공청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위법 행위는 불가하다는 인천시와 갑작스러운 조례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3,500개 점포의 상인들의 뚜렷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NRB 뉴스 신한결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대체 매립지 확보와 루원시티 제2청사 조성 사업 등 지역의 6가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주민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시는 아직도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확정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서구 주민은 정말 인천시가 2025년 매립 종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연장해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을 빠른 시간 안에 공개를 해야 대체 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또한 서구 수도권 매립지의 조기 종료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인천시 제2청사 조성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10년 이상 방치된 루원시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제2청사 조성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민 10,000명의 서명을 전달했지만 사업이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조차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라 소각장 폐쇄와 검암 역세권 개발, 검단 신도시 조성 사업 등 지역의 6가지 현안이 거론됐습니다. 주민들은 박남춘 시장이 서구의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장은 커지는데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건강 악화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인천교통공사 규련 차량 기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부족한 현장 인력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다 결국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난달엔 운행 중인 기관사가 호흡곤란과 마비가 왔지만 대체 기관사가 없어 응급 후송을 거부해야 했고 2016년엔 기관사가 협심증으로 구급차 구조를 요청했지만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역까지 운행 뒤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후송을 원하는 구조 요청을 했을 때도 구급차에 실려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인원을 달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어떤 인력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해서 실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이고 손실이고 1999년 인천 1호선 개통 당시 인천교통공사 정원은
1,179명. 20년이 지난 현재 정원은 1,523명에 불과합니다. 킬로미터당 도시철도 운영 인력은 인천이 24.21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뿐더러 6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호선하고 길이가 똑같은 2호선이 통째로 생겼고 육상교통 쪽 그리고 육상교통 장애인 콜택시하고 버스 쪽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쪽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1호선도 송도 구간 6개역 연장이 되고 계양역 새로 생기고 그리고 지금 월미도도 지금 이제 개통한다고 해서 월미도에도 저희가 이제 인원이 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초창기 99년도 인원을 거의 빼서 나머지 사업들을 다 한 거랑 거의. 노조는 380명, 공사는 228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재정 문제를 들어 20명을 증원해 주는 데 그쳤습니다. 노조는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현장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심해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300만 인천 시민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기업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충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백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측은 법적 효력이 없는 조사였다며 공사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동구 주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96.76%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했던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를 압박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여 발전소 백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비대위는 인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인천시 밀실 졸속으로 추진된 수소 발전소의 백지화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과 투표 결과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공지했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비대위 주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5달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만 74억 원에 달한다며 백지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지. 그래서 저희는 5월 10일까지 백지화 주장의 철회 여부를 결정해달라. 그리고 5월 10일 이후에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3일 동구 연두 방문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뒤 갈등은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옛 송도 유원지 자리엔 10여 년 전부터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인데요. 이 부지가 개발을 앞두면서 단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4곳이 이전 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연수구 옥년동의 중고차 수출단지, 송도 유원지 부지인 이곳엔 300여 개 업체가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부지로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돼 현재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단지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는 총 4곳, 인천의 남항배우단지와 갯골유수지, 평택 항만배우단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입니다. 남항배우단지와 갯골유수지는 주민의 반발과 인천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 저희들이 인천에 있다고 하면 이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나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부지기도 합니다. 저 땅은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토지 매입 의향서를 이미 제출을 했어요.
이들 업체는 인천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물류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그 시도 있거든요. 근데 인천시에서는 물류비는 그만두고라도 대체 부지를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85%가 인천항을 통해 40개국으로 수출되며 연간 수출액은 2조 원에 이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소식은 헬프미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위험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면 시가 직접 달려간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헬프미 서비스는 2015년부터 운영해 오던 안전 전문 기동 점검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민이 간편하게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후 위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요청하면 5일 이내에 현장에 전문가가 찾아가 점검하고 자문하는 점검 서비스인데요. 최근 헬프미 점검단의 구성과 위촉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던 안전 전문 기동 점검단을 새롭게 개선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어떤 점들이 혹시 달라졌나요? 기존의 안전점검 기동 점검단의 경우는 시민이 군구에 점검 요청을 하면 군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시에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받은 시는 점검단을 꾸려서 현장 점검을 하는 체계로 좀 복잡했는데요. 이번 헬프미 서비스는 시민이 전화나 시청 홈페이지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시에서 바로 유형별 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요청하신 시민과 또 해당 군구에 직접 통보하게 돼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체계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네네. 점검 대상도 다를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점검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가스, 전기, 옹벽, 축대 등 민간 시설물과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물 중 민간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요. 인천시는 형편이 어려워 점검을 받을 수 없는 쪽방 등 소규모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도 있는데요.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시설물과 또 공사장 주변 피해 분쟁이 있는 시설물, 그리고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제1, 2, 3종 시설물은 제외가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티브로드가 이번 주에 그 안전 관련된 점검 기사를 내보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들,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개선을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구직 청년 드림 체크 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네. 인천시가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 같은데 네. 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 좀 해줄까요? 네네. 드림 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인데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지원합니다.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 또 교재비, 또 도서 구입비와 응시료, 또 면접 준비 등 직접적인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구직 활동을 위한 교통비나 식비 등 간접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미취업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드림 체크카드는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 학력 기준으로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만 19세에서 39세 가운데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상태의 구직 청년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나 구직 활동 지원과 같은 유사 구직 활동 사업 참여자는 제외가 됩니다. 또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일자리를 장기간 구하고 있는 분들이 꼭 이용을 했으면 네네. 좋겠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 모집 기간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네. 접수 기간은 다음 주부터인데요. 5월 8일부터 21일까지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등은 5월 8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또 인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드림체크 카드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에 가구 소득과 또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관, 또 구직 활동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요. 250여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6월 11일 온라인을 통해서 통보할 계획이고요. 통보 이후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드림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7월 1일부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를 평가해서요. 지원 인원수도 좀 늘리는 등 우리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같아요. 250명 이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작은 지원 수긴 하지만 네.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올해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좀 확대 추진해서 우리 인천시의 많은 청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안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구의 한 빌라는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점검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옹벽 가운데가 부서질 듯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조각이 나뒹굽니다. 옹벽 위 나무는 아예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 옹벽에 균열이 시작된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 옹벽이 도로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은 해빙기를 지나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갑자기 그런 거지 지금. 날이 추웠다가 녹으니까 이게 밀려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으로 봐도 옹벽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렇게 손바닥 크기의 균열까지 생겼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29년 된 이 빌라에선 4년 전에도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이 긴급 예산을 투입해 복구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쪽 땅은 무너져서 한번 해줬거든요. 큰 사고 나서 하지 말고 이럴 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사고 난 다음에 자꾸 하지 말고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주에 이뤄진 인천시 긴급 안전점검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접근 차단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돌리는 게 전부입니다. 공영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보강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 개인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는 다른 조치는 할 수는 없어요. 기울음 현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했다가 나중에 사고나 이렇게 한번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심각한 상태 같아요. 이 부분을 대해서 구에서 심각하니 한번 회의되고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 길을 좀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빌라에는 현재 127세대가 거주 중이며 대부분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사유질환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빌라. 붕괴가 진행 중인 옹벽 안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안전진단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11년이 지나도록 개선된 게 없습니다. 건물 지반이 내려앉는 건 물론이고 도로와 어린이집 쪽 옹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곳곳에서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붙어있는 콘크리트도 손을 대자 떨어집니다. 셰시 아래도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 시뻘건 철근이 노출돼 있습니다. 윗집은 콘크리트가 더 떨어질까 철사로 돌돌 말아 고정했습니다.
건물 하부는 더 심각합니다. 땅이 주저앉으면서 건물과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우 붙어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동굴이 드러납니다. 또 메꾸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 침하가 되고 내려앉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게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다 보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다 돼 있고 집안에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벌어진 집들이. 대로와 마주한 쪽도 침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음팔이 들어가고 남을 만큼 구멍이 커지자 벽돌 등을 채워 넣었지만 계속 벌어지는 공간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금방 그 장마철이나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무너지면 도로하고 연관이 인적거리, 이격거리가 2m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 경계에 세워진 옹벽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시작된 틈은 점점 벌어지면서 하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벽 아래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여기가 어린이집이고 여기 관리사무실이고 여기 주차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돌 같은 게 굴르게 되면은 여기 피해가 심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역시 옹벽 위에 세워진 상가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뒤로 보이는 건물은 아파트 상가 건물입니다.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보면 시멘트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실까요? 시멘트가 주저앉으면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엔 총 9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재건축이 수차례 좌초하면서 11년이 지난 오늘도 주민들은 위험과 동거 중입니다. 단지 안에 거대한 싱크홀까지 목격했던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교통 분야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동구의 한 도로에선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사장 입구를 막고 행인을 인도 밖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트럭 사이로 아슬아슬 지나기도 합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 공사장 앞 도로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차로를 막아서자 주변 차량들도 줄줄이 멈춰섭니다. 좁은 도로에서 힘겹게 방향을 바꾸더니 역주행해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도 공사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행인들은 대형 트럭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아예 공사장 입구를 막아선 채 행인들을 인도 밖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람이 우선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인도 보행을 하기 위한 어떤 라마콘이나 유도 장치 없이 그냥 차도로 지금 사람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 부지에는 아파트 2,500여 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림초교 앞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도로가 좁고 오가는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 한 대가 정차하기만 해도 이 일대 정체 현상이 빚어집니다. 오는 2022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대규모 교통 혼잡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대만 해도 2,500여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공사 과정도 문제지만은 공사 후에 어떤 이제 이 교통 대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걸 제일 염려하는 거죠.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교통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입구와 도로를 현행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출입구가 세 곳으로 분산되면 우려하는 큰 혼잡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해 옹진군에 이어 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옹진군 의회는 지난 1일 연안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부두와 여객터미널은 25개 섬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섬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매각하려는 방침은 공공목적을 고려하진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는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